이분과 방송을 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방금 보셨던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바람직한지 한번 전망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네이버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급락을 했고 여전히 좀 힘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다가 빅테크 규제 플러스 10월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보면 좀 불확실성이 그때까지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9월 7일 날 이제 금융위가 금서법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적극적 중개 행위로 판단하면서 이제 규제 강화 우려가 나왔고요. 그 이튿날부터 주가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한 5, 6% 정도 상당히 급락을 했고요. 네. 네이버의 경우에도 한 11%, 10% 초반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빅테크와 관련한 투자 심리 자체는 이제 한풀 꺾인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불확실성이 금융 규제에서 이제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바로 이제 골목상권 이슈와 지금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뭐 내년 또 상반기 대선이라는 그런 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골목상권 업종은 그런 민심과도 또 연관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빅테크들 특히 이제 좀 카카오가 좀 집중적인 타겟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업 구조상. 그렇다고 본다면은 불확실성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외국인 개인들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특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계속 줍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네. 6월 21일에 이제 저와 방송을 하셨을 당시에 네네. 그때는 기세 측면에서 당장은 카카오다. 네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들이 상장하는 8월 말 이후부터는 네. 오히려 비중을 네이버 쪽으로 옮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 네네. 빅테크 규제 나올 줄은 우리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예. 급락을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덜 떨어진 곳이 실제로 네이버니까 예. 맞은 전략이 된 건데 네네. 다만 그 빅테크 규제 이슈가 변수가 너무 그렇죠. 커서 변수가 컸죠. 예. 지금 구간에서도 그러면 네이버 쪽에 좀 더 비중을 크게 두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 시 카카오가 더 튀어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카오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 규제 변수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불확실성 구간 속에서 그러면 모멘텀이 누가 더 크냐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연말까지로 가는 투자 시기에서 컨텐츠 쪽에서의 모멘텀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덜 빠진 네이버를 오히려 더 사시는 게 전체 빅테크 포트폴리오 관리 관점에서도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 국내와 해외 매출 비중을 그래서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규제 때문에. 네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비중 확대, 그러니까 비중 확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기보다 네. 카카오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본다. 맞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계열사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상장하면 네. 이거 진짜 더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카카오페이도 계속 좀 미뤄지고 있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은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었던 때가 그 6월, 7월 때입니다. 그때였죠, 그래서 카카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카카오뱅크 장외 시가총액이 뭐 30조니 뭐 40조니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을 때가 카카오 주가상으로는 모멘텀이 최대화됐었던 구간이고 이제 남은 거는 카카오페이의 11월 3일 상장만이 남아 있는데 이 모멘텀 자체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이미 시장에서 12조에서 18조 원 정도로 전체 기업 가치가 한번 평가된 바 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18조를 뛰어넘는 정도의 놀라운 숫자가 나와줘야 그래야 카카오 주가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분위기상 지금 9만 원 공모밴드 상단에서도 시가총액이 한 12조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카카오 주가의 모멘텀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 계열사들이었는데 오히려 네. 이게 좀 발목을 잡은 꼴이 없잖아 된 감이 있고 때문에 네. 모멘텀에 있어서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것 네.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카카오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모셨으니까 게임주도 네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일희일비 많이 했던 업종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 종목별 엇갈림이 참 심했었거든요. 네네. 현재 구간에서 게임주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투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규제 사이클이 강화로 가는 상황에서 연초에 인건비들을 한 번씩 다 올렸었고, 네. 그리고 신작들은 쭉 나오면서 마케팅은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신작들이 흥행에 좀 실패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네. 철저하게 이제 개별주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업이 좋으니까 업종들 담으세요,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개별주들을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이제 그런 전략만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가장 핫한 네. 데브 시스터즈부터 네네. 이거 보면서 아 그래 게임사는 게임이 잘 터져야지라는 그렇죠. 걸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추격 매수하기엔 너무 부담된다.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아마 여기서도 카카오 게임즈 그때 10만 원 찍었었을 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더 오딘으로 인해서 더 가는 거냐? 저는 차익 실현할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보유자분들한테는 해피한 상황이죠. 더 올라도 되고 좀 빠져도 뭐 차익 실현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쿠키런 킹덤이 나왔고 초기 성과가 괜찮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이제 과도하게 녹여서 네. 그렇게 지금 주가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격 매수, 즉 신규 매수는 상당히 리스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는 보유자는 행복하겠으나 네. 추격 매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네네.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 확 느낌이 오실 것 같고. 네. NC소프트는 여기는 불소2 이후에 네. 좀 충격이 컸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필 이제 펄어비스 도깨비와 비교가 되면서 네네. 엇갈렸었는데 네. 리니지 W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진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예. 사실인 것 같은데 NC소프트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리니지 W에 대한 2차 쇼케이스가 내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자체도 이제 거의 PR 20배도 깨졌고 57만 원까지 빠진 상황에서는 더 나빠질 건 없다, 이 정도인 상황인데 문제는 결국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리니지 W가 잘 돼야 되는데 네.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기존 리니지 M이나 2M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소프트하다는 말은 이제 뭐 어떤 과금의 강도나 이런 부분들 좀 완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는 통하는 어느 정도의 유저 기반과 매출 어떤 기반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추구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쇼케이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사업 모델들, BM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내일 리니지 W에 대한 2차 쇼케이스, 그리고 연내 출시라고는 했지만 지금 NC소프트의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빠르면 한 11월 말, 네. 이 정도로 좀 앞당겨서 조금 짧은 호흡으로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리니지 W의 출시일이 정해지는 날, 네. 실적 발표일 11월 초 실적 발표 때가 될지 아니면 그 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출시 일자가 정해지는 날부터는 조금 V자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기에 끝날지언정 일단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금 체계가 바뀌고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예. 일단 내일 이제 쇼케이스를 한 번 더 이제 보고 이제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현재 이제 그 어떤 가장 큰 대전제는 뭐냐면 NC소프트 바이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전제는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리니지 M과 네. 2M이 꾸준히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주간 매출 순위 2위, 3위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리니지 2M 같은 경우 조금 매출 순위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다시 M이 2위, 2M이 3위,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문제가 없고, 네. 불소트에 대해서 초기에 많이 실망을 하셨지만 지금 또 4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2, 3, 4가 다 NC소프트 게임인 상황에서 좀 글로벌라이즈 시킬 수 있는 리니지 W가 곧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일을 벗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PER 기준으로 한 18배, 17배 정도까지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지금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제가 그 불소2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 나서 한 1이틀 후에 본 한 증권사 리포트 네네. 그 코멘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코멘트였거든요. 네네. 불소2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게임주들 보면 보통 쇼케이스하고 베타 테스트 뭐 괜찮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기대감으로 막 오르기 네.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NC소프트는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의한 상승조차도 없을 거다. 네네. 리니지 W 나와서 잘 나온 거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든 할 거다라는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참 공감이 그때 당시에 많이 되기도 했는데 네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기다릴 만한 이유가 되려면 NC소프트의 추가적인 악재나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습니다라는 보장은 없죠. 다만 이제 지금의 주가 레벨 자체는 저희가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됐을 때가 80한 3, 4만 원이 전날 종가였을 겁니다. 네. 그럼 80한 3, 4만 원에서 지금 한 26만 원, 거의 한 35% 정도 빠진 거거든요. 네. 30에서 35% 정도. 그래서 뭐 여기서 낙폭이 그렇게 여기서 추가 낙폭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불안하시면 좀 시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NC소프트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래도 실망은 하셨지만 네네.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네. 게임즈 전반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어떤 신작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습니다만 또 펄어비스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참 좋았었고 네네. 좀 어떻게 종목별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이제 많이 마일드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퍼를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신작이 잘 될 때 잠깐 올랐다가 MMORPG라면 그 게임이 MMORPG라면 빠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뭐 제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풀백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연말까지 남아 있는 시기에서 좀 기대작이라고 한다면 3개월, 6개월 시기에서는 사실은 뭐 리니지 W하고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네. 이 정도가 이제 주요 게임사들 중에서 또 크래프톤의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이렇게 3개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에 3, 4개씩은 네. 신작들을 내기 때문에 분기에 하나씩 꾸준히 있거든요. 그럼 결국 트레이딩 레인지에 지금 걸쳐져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차기작을 보고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NC소프트나 넷마블에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트가 이제 잘 됐을 때 네. 사실은 이제 초기에 지금 유동성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일 겁니다. 네. 3개월일 때 락업 해제 물량이 조금 많아요. 네. 네, 그때 조금 많고 일단은 그 시기 안에서 뉴스테이트가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다면 주가는 그런 오버행 부담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지금 공모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뭐 40한 3, 4만 원에서 한 50만 원, 55만 원 요 정도의 트레이딩 밴드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NC소프트도 그렇고 뭐 크래프톤이나 다른 기타 종목들도 출시를 맞춰서 박스권 전략 아닌 박스권 전략도 가능한 그런 네네. 얘기를 해주셨고 넷마블도 아까 얘기해 주셨으니 잠깐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제 최근에 스피넥스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대규모 M&A를 성공했죠. 왜 ROE가 기존 넷마블의 ROE 대비로는 한 2배 이상 좋은 투자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넷마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MMORPG 일변도의 게임이었는데 네. 그 게임사였는데 이제는 이제 소셜 카지노 성장성도 괜찮고 하이싱글에서 1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수익성이 또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오는 사업을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성도 이제 4분기부터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도 우리가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넷마블이나 NC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넷마블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중국 규제와 사실상 무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 매출 비중이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제 우려로부터 나는 신경 쓰기도 싫고 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의 부담을 가져가는 것도 싫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넷마블이 대형주 중에서는 좀 가장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해요.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네. 특별히 나쁜 것도 없는데 게임주를 그래도 하나 가지고 계실 거라면 넷마블을 들고 계시면 뭐 시세판을 자주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아유, 좀 지분 가치가 편안하게.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웨이나 하이브의 지분 가치도 하이브도 또 다시 오프라인 공연 재개 신호탄을 쏘면서 또 네. 다시 상승 무드로 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이브 2대 주주기도 하고 또 코웨이 최대 주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 그 사업 가치를 또 빼고 밸류에이션 해보면 게임 쪽만 놓고 멀티플을 재산정해 보면 또 그렇게까지 비싼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참 이것도 애매해지는 게 뭐 NC소프트 얘기해 주셨고 넷마블도 얘기해 주시고 다른 기타 종목들도 포인트는 짚어줬는데 하나만 갖고 있는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넷마블. 네, 맞습니다. 예. NC는 아무래도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불안해하니까. 같고요. 예, 그래서 넷마블을 들고 계시는 게 네. 지금은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네. 언제부턴가 넷마블 하면 되게 지주사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지분 가치에 대한 얘기들,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다만 게임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으로서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건 아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넷마블에 대해서도 더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김현용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